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진행의 신하림입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다양한 자산에 대한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월 초에 출렁였던 우리 증시는 뒷심을 발휘하면서 또 한 달 새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라는 악재 그리고 관세 협상이라는 호재를 모두 반영한 채 우리 시장 지금은 재료가 다소 부재한 상황입니다. 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하면서 내일의 장을 탄탄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사흘째 오름세를 보이면서요. 0.65% 상승 2,565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98% 상승 726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단연 돋보였던 건 외국인의 수급이었습니다. 외국인이 6,900억 원 물량을 담아줬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두드러졌던 특징주는 한화오션입니다. 최근에 또 조선이 조선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연일 조선주가 상승세를 보여줬죠. 다만 오늘 한화오션이 힘을 빼는 모습이었는데요.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12%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제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비관론 혹평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그 하락을 이어가며 0.6%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관세를 완화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크지는 않지만 현대차 1.9%, 기아도 1.9%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반가웠던 건 외국인의 순매수였습니다. 외국인이 1,300억 원 물량을 담아줬고요. 이에 합세 기관도 4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팔재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또 최근 미용 의료기기 섹터 쪽에서 시총 상위 종목에 줄줄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휴젤과 파마리서치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각각 3.9% 그리고 3.4% 강세로 마감하며 고점을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코스닥에서 최근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던 섹터는 엔터주입니다. 이 엔터주가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과 더불어서 중국에서의 공연이 이뤄진다.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오늘 또 JYP 엔터테인먼트가 5.3%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 비만 치료 섹터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먹는 비만약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활력에 더불어서 삼천당 제약도 오늘 3.2%로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기존의 마스터 종목을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짚어야 할 투자의 흐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혼자서는 투자 플랜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저희 투자 우선 플랜 코너도 주목해 주셔야겠는데요.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놓칠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오늘의 마스터 종목에 대한 설명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하게 전략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자유롭게 저희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생방송 시간 내에 입장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차게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 모셔봐야겠죠. 오늘 김충성 마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주간이라고 해봐야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틀째인데요. 어떻게 오늘장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네,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고 또 여러분께서도 느끼시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럴 때 일수가 상당히 뭐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장 자체가 좀 좋아지는 분위기인데도 또 이런 시장에서도 또 소외를 받게 되면은 이거보다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안타까운 일은 사실 없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또 집중을 해야겠죠. 네, 많은 또 알찬 팁들을 좀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충성 마스터님과 함께 자신감 있게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워보려면요. 또 기존의 플랜들을 추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행 추적 플랜을 통해서 우리 마스터님의 공략주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수익률 리뷰표를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표 한번 보시면 역시나 종목들과 수익률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나 우리 김충성 마스터님은 신중하게 종목을 잘 공략해 주시기로 유명하거든요. 잡았다 하면요. 정말 두 자릿수 상승률 뿐인 거 여러분도 보이실 겁니다. 4월 20일을 제시해 주신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 종목은 신약 개발 쪽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자큐 보정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역시나 수익률 20.2% 확실히 챙겨 가주셨습니다. 또 그 아래 종목 보시면요. 이 종목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또 마스터 종목으로 잡아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22.7%로 확실히 슈팅 나왔고요. 마스터 종목이라는 이름다운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 아래 위너스, 한택, ICTK 쭉쭉 보시면 뭐 20%, 45%, 30% 정말 여러분 최소 20%의 수익률은 챙겨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정말 힘든 시장인데 사실 팍스통신망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김충성 마스터님의 로드맵을 그대로 따라갔더니 이런 수익률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어떤 전략을 세우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팍스통신망에 미리 들어오셔서 네. 또 거기서 드리는 이제 정보들을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 이유가 될 텐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들이죠. 요즘 시장이요. 네,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을 필요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런 이슈에서 네, 그 매매 팁을 얻고 매매 활용을 했고 또 그런 매매 팁들을 또 여러분께 이제 공유를 좀 드렸었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단기간에 뭐 적절한 또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겠느냐 싶은데 일단 우리 방송이었을 겁니다. 뭐 주위를 둘러봐도 원전 관련 그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이 자리였죠. 바로 한 2주 전 정도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원전 관련 이슈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슈가 지속이 된다는 것은 제가 항상 그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들이죠. 바로 모멘텀입니다. 물론 이제 이슈라고 한다면은 단발지석으로 한번 반짝이고 말아버리는 이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섹터 자체에 지속이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모멘텀입니다. 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관련주들을 쉽게 밀리지 않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죠. 때문에 이러한 그 이슈를 통해서 또 매매 팁을 얻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통해 좀 간단히 한번 보실게요. 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우진엔텍의 그 모습이죠. 사실 저 멀리도 안 갑니다. 단순히 올해만 놓고 본다면은 올해가 시작이 되면서 반짝였어요. 그 이후에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하지만 4월 들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마침 이런 그 시점에 긍정적인 섹터 자체의 그 이슈들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또 그렇다 보니까 종목들이 반응하고 이 종목 역시 고개를 드는 이러한 부분들이었는데 추천 시점은 바로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뭐 반짝이었다가 또 음봉으로 쉬어갔다가 단봉으로 좀 제한된 등락들이 움직였습니다만은 또 관련 또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큰 폭의 갭을 동반하면서 떠서 출발하죠. 그리고 나서 이런 갭이 동반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차익 실현 그 욕구 네, 그런 영향을 좀 미칠 텐데 일단은 그 이유가 중요하죠.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 싶었는데 오히려 하단을 다집니다. 그리고 쉽게 밀리지가 않아요. 이 자체는 뭐겠습니까?
여전히 뭐 일단 잠시 뒤에 이 원전 관련 그 이슈들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그런 그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밀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바닥에서 이 고개를 조금 들 때 여전히 아직까지도 가격 매력이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도 섹터 자체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보는 전략을 취해드리겠고 뭐 신규 매수 그래요.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다시 통신망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은 그 안에서 제가 충분하게 매매 팁을 드릴 테니까 통신망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그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조금 전에 살펴본 이 우진엔텍이라는 종목,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지금 계속해서 좀 믿음직스럽게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저희 김충성 마스터님께서 어떻게 이제 공략해야 할지 잡아주시니까요. 저희 화면에 QR코드 떠 있거든요. 이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김충성 마스터님의 수익률 보고 계시고요. 사실 또 오늘 마스터님이 저희 일부 방송에서는 마지막으로 출연하시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오늘 이 팍스통신망에 입장을 못 하신다면 이 김충성 마스터님의 20% 최소 20%의 수익률을 놓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자릿수의 수익률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면요. 오늘 꼭 생방송 시간 끝나기 전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또 저희 프로그램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전략들 함께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생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 코너인 부의 지도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의 흐름을 키워드로 뽑아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또 키워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부의 지도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AI 수혜입니다. 되게 직관적인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AI가 수혜를 받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AI 관련해서 수혜를 받게 되는 종목이 있는 건가요? 그 전에 저 어디 가나요? 마지막이라고 하셔서 오늘이 마지막 출연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게요. 어디는 안 가요. 네, 계속 박승현지 TV에 이제 출연을 하니까. 다행이네요. 네. 네. 뭐 AI 수혜, AI 때문에 이제 수혜를 받는다, 뭐 이 뜻이죠. 뭐 아시면서 여쭤보십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AI가 수혜를 받는 건지, 네. AI가 수혜를 주는 건지, 네.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수혜를 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AI라고 하면은 네. 많은 섹터들이 있어요. 네. 뭐 AI로 인해서 뭐 로봇도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쵸. 부분들이고, 뭐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전력 쪽이에요. 또 오늘 또 핫했잖아요. 맞아요. 뗄 수가 없네요, AI가. 네. 네. 물론 이제 요즘 시장의 그 특징이 뭐 당일 이슈에 따라서 그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말은 어제는 저기였다가 오늘은 여기였고 또 내일은 또 어디가 될지 몰라요. 때문에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질지 또 지속성이 계속적으로 뒷받침될런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AI가 한동안 좀 죽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캐즘으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2차 전지 쪽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사실 AI도 정말 화려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다가 2차 전지처럼 캐즘과 비슷한 이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금 뭐 대선 공약에도 나오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때마침 관련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AI로부터 또 파생이 되는 많은 또 섹터들이 또 꿈틀꿈틀하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드렸던 뭐 전력 설비 쪽도 한동안 이 관련 이슈들이 없다가 다시 재점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재점화라는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슈적인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다 확인들을 하셨겠습니다만은 AI 시대예요. 여러분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죠. 급증하는 데 비해서 공급은 부족하다. 뭐 데이터 센터만 뭐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정말 막대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HBM, AI의 필수적인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발열, 뭐 전력도 많이 잡아먹고 또 발열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다 이제 전력과 이 부분 상통하는 부분들입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력 수요가 지금 폭증하는 데 비해서 인프라 골든타임 네,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하죠. 또 이제 오늘 그 전해진 소식 보면 바로 뭐 스페인, 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뭐 전력 손실 유럽망과 분리가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뭐 프랑스와 이제 스페인의 그 전략망이 뭐 중단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전력 끊겼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이유는 물론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이유가 어떤 건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유 모르겠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짐작하기에는 이 부분도 아마 한몫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노후화라는 거죠. 네, 마찬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1970년도 그러니까 50년도 훨씬 전 일이에요. 50년도 훨씬 전 부분에 전략망들이 이제 깔려 있는 부분들 그만큼 노후화가 심화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란 것이죠. 때문에 그 교체 주기도 좀 맞물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또 이제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이제 후보죠. 예비 후보가 아니라 해저 송전망을 꺼냈다라고 합니다. 뭐 U자형 이거를 뭐 깔면서 뭐 산업단지라든지 가정에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한다. 전송을 한다.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도 보면은 어찌 보면은 그래요. 이 만드는 것도 만드는 겁니다만은 이 자체만으로도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보다는 낮습니다만은 나아봐야 조금 낮죠. 그 뒤에 이제 다 깔려 있는 부분들이지만 하지만 그 부분들도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이제 한반도 전역에 이런 부분들 깐다. 역시나 관련 섹터로서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게 바로 또 대선 공약에는 또 처음 나오는 일이라고 해요.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은 또 관련 액션들이 또 실제로 뭐 취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 부분들은 이 부분과 같이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경선 후보들 이제 지났죠. 뭐 에너지 정책들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도 어찌 보면 한몫한 부분들이고 또 전력 인프라 수주 잔고 30조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정도가 되면은 슈퍼 사이클이죠. 사실 우리나라 뭐 슈퍼 사이클이라고 한다면은 뭐 조선 쪽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네, 이 전력 설비 쪽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970년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고 이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다 깔아댄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 이 지역이 그 수익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우리나라 그 빅5들이 지금 다 뛰어든 상황이란 말이죠. 실제로 대부분 여기서 지금 수주를 나타내고 있고 또 우리나라 뭐 숫자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나라의 또 경쟁력이 뭡니까? 또 기술력도 기술력입니다만은 뭐 빠른 납기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뭐 배도 빨리 만들어서 납품하고 뭐 무기도 빨리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제 대부분 이제 변압기 이 부분들이 정말 수주 잔고 증가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을 한 부분들인데 모든 것은 다 AI입니다. 네, AI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슈퍼 사이클에 지금 올라탔다라고 좀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 부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보면 가격 매력이 있습니다. 이슈도 또 다시 뭐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가격 매력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뭐 캐즘 얘기도 하면서 2차 전지와 비슷한 캐즘 얘기도 하면서 상당히 좋았다가 한동안 좀 안 좋아졌어요. 그만큼 안 좋았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종목들이 내내 부진했다라는 것이죠. 뭐 부진한 것도 부진한 겁니다만은 저 위에서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역으로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는 구간에 대부분의 주가들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이는 언제든지 또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도 언제든지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종목들을 더한 탄력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또 이제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또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뭐 절호의 그 지금의 자리들이 지금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뭐 지금 이슈가 있는 섹터들을 본다면은 이미 다 저 위에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내내 안 좋다가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성, 연속성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 고개를 드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시그널로 인식하기에는 충분한 부분들이 아닌가. 어찌 보면 이 자체만으로 또 이제 눌림을 적절하게 준다. 그럼 우리가 또 공략 대상으로 삼아도 손색 없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또 전력 설비주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력 설비 이 얘기가 나온 것도 AI 관련해서 말씀을 꺼내주신 거잖아요. 네. AI가 사실 또 4월 중순까지만 해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언급이 나왔거든요.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또 약간 잠잠한 것 같아요. 마스터님이 보시기에 이 AI 관련 종목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회를 주고 있다고 봐야죠. 네, 어찌 보면은 또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뭐 정책적으로도 또 밀어준다 또 이런 내용들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네. AI는 물론 이제 한동안
많이 올랐다가 또 캐즘력이 말씀드렸던 반복이 네. 됩니다만은 사그라들었어요. 오히려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을 좀 발생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이제 정책도 뒷받침되고 또 시기가 또 수렴의 차원에서 또 올라갈 때가 됐어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물론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히 뭐 종목별 공략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좀 제안 드려볼게요. 또 마스터 플랜 저희 일부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과 정이 또 있잖아요. 이 AI나 전력 설비 쪽으로 종목 하나 좋은 거 좀 선물로 주시는 게 어떤가요? 아유 드려야죠. 아, 그럼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 한정으로 주시나요? 아 그러죠.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팍스통신망 함께 들어와 계신 분들이랑요. 또 오늘 또 마지막 방송이니까요, 여러분.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신 분들께 조금 전 부해지도 첫 번째 키워드로 설명드린 AI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 공략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 종목 함께 받아가시려면요. 생방송 시간 내에 꼭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케이미입니다. 케이미 이 발음이 전 좀 웃기더라고요. 약간 웃겨요? 개미가 연상되기도 했고요. 또 마스터님과 저와의 케미도 연상되기도 했는데 어떤가요? 우리 케미 좋았나요? 좋았죠. 서운하게 왜 그러세요? 아 좋아요. 네, 좋았어요. 네. 네. 그 뜻에서 그러게요. 그 뜻으로 왠지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약간 네. 중의적인 의미라고 받아들였는데 네. 또 아름다울 미자가 있으니까 뷰티 쪽 가져오신 거겠죠? 아 저는 또 미국을 연상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아름다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 네, 앵커님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미 맞습니다. 네, 뷰티 쪽이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화장품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키워드를 저렇게 좀 선정을 해봤는데 사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들 대부분 이슈에 의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가의 그 위치들을 보면은 이거를 따라가야 되나 하는 그렇게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섹터들이 많아요. 때문에 어찌 보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또 이제 반응했었던 섹터와 또 종목들이 분명히 순환매 관점에서라도 움직이게 마련이에요. 근데 보면 이제 화장품 쪽도 분명히 그럴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일단 뭐 K미도 K미입니다만은 넘버 원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이 오지 않겠나 싶은데 보시면 그렇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그 기사화된 이슈들을 본다면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사랑하는 K뷰티라고 해요. 뭐 특정 밴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도 이 외신들이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을 아주 극찬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내용들이죠. 네,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뭐 뷰티 하면은 우리나라 또 이제 화장을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들을 또 면밀히 또 관찰하는 그런 그 외국인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뭐 대세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랄 시장 진출. 사실 이거는 뭐 인도네시아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KF21과 관련해서 인도네시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동남아 쪽으로도 정말 파고드는 이런 그 액션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이루어 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원체 지금 잘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도 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지 조달을 위해서 그런 관련 액션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다는 거죠. 현지 조달할 정도로 그만큼 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또 거기에 이제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업체들이 정말 관련 액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또 화장품 하면은 프랑스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프랑스도 제쳤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또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1위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큰손 중국 관광객이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어제하고 최근에 또 나온 기사를 본다면은 우리나라 아이돌이 또 중국 뭐 단독 공연을 뭐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더불어 본다면은 뭐 중국이 여기저기서 사실 미움을 받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비자 면제, 체류 기간 확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또 우리나라도 관련 액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한령 해제 이런 부분들도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호재성 이슈들, 긍정적인 이슈들은 역시나 이 화장품 섹터에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것 지속돼 왔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 그럼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예요. 관련 모멘텀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 화장품 쪽은 그렇습니다. 지난 그 2분기죠. 그 전부터 상당히 좋았다가 2분기 때 중국 시장이 좀 줄어들었어요. 한 10에서 15%가량 줄어들면서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지난해 2분기서부터 내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아니죠. 이게 미국 뚫습니다. 기사를 확인하셨겠습니다만 1등을 해요. 일본도 뚫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중동 막 이런 거 쓰고 다니는 이런 중동까지도 지금 더 뚫어버리고 동남아는 물론이고 지금 오히려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장이 더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중국 쪽에서의 그 우려감 더 좀 손해나는 이런 부분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더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뭐 주가의 그 등락, 관련주들 주가의 등락 이런 것도 이런 겁니다만은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서 지켜볼 이유가 차고 넘친다라는 것,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는 역시나 바닥에 있어요. 최근에 뭐 AI 오르고 뭐 4x4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나게 오르고 조선 오르고 뭐 이런 부분들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들 섹터 그 중에 뭐 화장품이 상대적으로 빛을 못 발하는 이런 그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단기적으로나마 역시나 바닥에 좀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역시나 앞서 살펴봤었던 전력 설비들처럼 역시나 그 언제든지 저가 매수세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 위치라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손대면 통 터지는 봉선화 같은 그런 섹터가 바로 이 화장품 쪽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봉선화라는 키워드가 정말 매력적이네요, 여러분. 이런 화장품주들 사실 또 포트에 여러분 안 담아보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또 LG 생활건강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또 좋은 실적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화장품주들도 오늘 특징주로 잡힙니다. 사실 K뷰티가 정말 해외에서 강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또 심지어 미국 아마존 쇼핑몰에서는 이 K뷰티 인기 제품을 세부 항목으로 따로 분류를 해뒀다고 합니다. 관세도 막지 못하는 K뷰티,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지 또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 또 이제 또 중국 같은 이 주변국들의 연휴를 앞두고 정말 큰 손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거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K뷰티에 분명히 불어올 텐데요. K뷰티에 훈풍이 불어오지만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사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제대로 옥석 가리게 해서 정말 우리가 들어갔다 하면 봉선화처럼 터질 만한 그런 종목들 마스터님이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부회지도 마지막 키워드는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또 양지수가 빨간불을 켰다 보니까 이렇게 양봉룩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좀 넘치는데 오늘 마스터님 어떠세요? 에너지 넘치시나요? 저요? 네. 넘치죠? 컨디션 좋으신가요? 네, 그럼요, 좋죠. 좋으신 거 맞죠? 좋아요. 네. 좀 있으면 얼굴 빨개지면 저도 그러면 양봉룩 됩니다. 좋습니다. 얼굴로 좀 보여주시고요. 예. 그럼 에너지 관련해서는 왜 가져와 주셨을까요? 에너지 하면은 많은 게 또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종목 리뷰 했잖아요. 우진엔텍. 네, 그 속해져 있는 섹터예요. 이 원전 쪽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주식을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해야 돼요. 사실 삼박자가 있죠.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또 수급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차트적으로도 좀 뒷받침되면은,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갖춰지면은 정말 다 갖춰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먼저 이 모멘텀인데, 야, 이걸 과연 이 모멘텀을 어떤 걸 모멘텀이라고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이 섹터 자체의 이슈가 지속이 되는지만 좀 보면 됩니다. 사실 한 번 반짝이고 말아버리면은 그 반짝일 때 만약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에 활용한다면 고점에서 물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단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섹터 자체 이슈가 지속이 된다, 설령 내가 그 매수하고 좀 눌린다 치더라도 이슈가 지속이 되면은 언제든지 그 탄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 때문에 이슈가 지속이 되는지 이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맞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 이슈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아마 2주 전부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원전 관련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래요. 네, 오늘 뭐 그 국힘당이죠. 뭐
이 뭐라고 이강으로 좀 압축이 된 분. 네, 네. 두 명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그 원전 가동률을 현재 한 32%대인데 한 60%대로 올린다라고 하죠. 끌어올린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세계 1위 원자력 강국을 만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제 내세웁니다. 일단 뭐 그렇다면은 당연히 원전 섹터들은 뭐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또 바로 어제 엊그제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이슈죠. 사실 프랑스 쪽에서 뭐 진정해가지고 약간 그 멈춰져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 체코 원전 수출기라고 합니다. 네, 5월 달에 그 최종 계약 유력하다라고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똥땅 부지 살피고 안정성 검사하며 하면서 또 이제 몇 년이 뭐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역시나 규모가 큰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4조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또 여기에는 그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12조 규모. 네, 이런 부분들이 그 긍정적으로 지금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최근에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여론조사 했던데 우리나라 국민 87%, 약 90%가 원자력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실 그동안에는 뭐 탈원전 하면서 이 원전 뭐 해체하면 실제로 두 기는 해체 중이 있는 것이고 또 수명 그 2029년도인가요? 그때까지 뭐 10개, 12개가 지금 뭐 정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연장시켜놨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일단 국민의 약 90%가 이렇다라고 해요. 또 사실 아까 또 이제 탈원전을 말씀드렸는데 뭐 신재생 에너지하며 친환경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원자력이 더 친환경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력당 이 탄소 배출량이 27g이래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24g이랍니다. 근데 이 원전은 12g. 물론 이제 육상 풍력 같은 경우는 11g이 나오면서 이 원전보다 조금 더 낮은 케이스긴 합니다만은 이렇듯 수치가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친환경이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윤정부 친원전 계승하나 이 부분들인데 말씀드렸던 부분도 어찌 보면 영향이 좀 있다라고 봐야죠. 친환경인데 또 전 세계적으로도 뭐 이제 트럼프는 석탄을 뭐 사랑한다. 뭐 화석연료로 좀 돌아간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전 세계 기후 문제도 있고 이 친환경과 관련해서 그 무시 못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또 최근에 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실도 우리나라가 한수원을 포함해가지고 최종 사업 후보 네 곳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아직 확정된 게 없잖아요. 확정이 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모멘텀 소멸, 제로 소멸로 작용할 텐데 아직 나올 그 이슈들은 아직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써 역시나 그 종목 관련주들은 쉽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주 전부터 여러분께 그 말씀을 좀 드려왔기 때문에 종목별이요.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부 종목들이 이미 턴어라운드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때로는 뭐 V자 반등을 나타내고 혹은 바닥을 다지면서 고개를 들면서 이미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많이 또 안 좋았던 섹터였기도 하고 살짝 고개를 들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런 섹터 또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조정을 잘 활용하고 눌림을 잘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께 돌아가는 그 결과가 또 달라지겠죠. 물론 이제 종목들은 뭐 뻔해요 사실. 하지만 종목만 알면 뭐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언제 사서 또 얼마에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오늘 또 언급드렸던 뭐 전력 설비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또 이쪽 원자력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또 이제 핫하게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섹터들이란 말이죠. 또 중요한 것은 종목도 종목입니다만 네, 그런 종목들은 언제 또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은 파스 통신망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오늘 제가 언급드렸던 섹터 또 그 중에서도 공략해볼 종목들이 있다면은 그 통신망 안에서 여러분께 타이밍을 잡아드릴 테니까 많이 입장하셔서 또 이제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종목에 대한 더 정보 이런 부분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아까 전력 설비주 얘기도 나왔지만 이 에너지 쪽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원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팀 코리아의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이 정말 임박했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데 또 이것 때문에 기대감에 원전주들은 이미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슈가 지속되는 이유가 정책 쪽에서도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쪽은 아예 탈원전을 지우고 원전 생태계를 강조하고 있고요. 국힘 쪽에서도 이 원자력 강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김충석 마스터님이 이 상승 모멘텀 가득한 원전 쪽의 종목들도 함께 짚어주실 건데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AI 쪽, 전력 설비 쪽의 종목과 오늘의 마스터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적어도 3가지 종목은 여러분 오늘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확실히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생방송 시간 내에만 유효한 링크입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요. 마스터님께 다양한 투자 전략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또 이제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오늘의 마스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자, 오늘 부회지도에서 마스터 키워드는 뭘까요? 다 좋아요. 저는 사실 이쪽 종목들을 보면서 네. 이 종목들을 제가 다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PD님이 또 하나만 굳이 고르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면 저는 이제 화장품 쪽을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네, 해요. K미로 갑니다, 여러분. 네, 케미 앵커님과의 케미. 네, 케미로 갑니다. 네네네. 자, 이 종목 뭐 화장품 섹터라고 하니까 당연히 네, 화장품 종목입니다. 네, 국내외 화장품 전문 그 판매 업체로 좀 알려져 있고 뭐 스킨케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뭐 이런 가맹점, 유통점 또 면세점을 통해서 또 오프라인 채널 또 이제 수출 뭐 이런 부분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뭐 글로벌 시장 확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의 모멘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더불어 본다면 한한령 해제 이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관련 액션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는 거 봤을 때 곧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반응할 섹터가 이쪽이겠죠. 그중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주봉의 모습입니다. 뭐 그동안에는 내내 좀 부진했죠. 내내 제한된 등락들을 좀 반복을 하다가 지난 2월 후반부터 또 한한령 해제라든지 이런 관련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한 차례 탄력이 붙습니다. 그 이후에 살짝 약간 소강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제한된 등락들을 반복합니다만은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주가가 안 밀린다는 거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모멘텀 살아있어요. 유입된 매수세들은 그대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변동성들이 좀 충분히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 또 옆으로 가면서 박스권이 형성이 됐다. 이거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이른 시일 안에 방향성이 또 제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아마는 이 위쪽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가장 또 이제 시세 탄력 아주 임박한 종목으로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오픈할 거니까 빨리 입장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스터 종목에 대한 설명 들어보셨습니다. K-뷰티 섹터에서 꼽아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때 로드샵 왕국을 일궜던 주인공입니다. 정말 저가의 영프렌들리 브랜드로 불리긴 했는데요. 또 이 중국의 내수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서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굉장히 큰 재료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에도 제대로 진입한 이 다시 돌아온 K뷰티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차트의 흐름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장기적인 조정이 있었고 지금은 좀 조정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의 추세가 살아있는데 이제 모멘텀이 들어오면 그 방향성을 위로 확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바로 이제 치고 올라갈 준비를 마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도 오늘 통신망 들어오신 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려야겠죠. 잠시 후 10초 뒤에 팍스통신망에서 단독 공개해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화면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제 1초 남았고 조금 전에 종목명이 단독 공개됐습니다. 아까 전에 마스터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종목명만 알면 다 되는 게 아니죠.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할 건지 이런 타이밍까지 다 짚어주시니까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또 든든한 길잡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스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이제는 우리 프로그램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마스터님이 오늘은 또 눌림목에 관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기법이 또 어떻게 잘 적용되는지도 함께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리를 옮겼습니다.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해보니까 눌림목이에요. 사실 뭐 발빠른 그 매매 또 잘 하시는 분들이야 잘 하시니까. 근데 이제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손이 살짝 좀 느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눌림목 매매만 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랜 기간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 매매에서 눌림목 공략이었다는 말이죠. 때문에 지난 방송서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늘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갈 겁니다. 캔들 분석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위쪽은 매수하고 싶은 영역이라고 했죠. 양봉이든 음봉이든 위쪽은 매도하고 싶은 영역. 아래쪽은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이 매수하고 싶은 영역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못 샀으면 올랐다 내려오면 여기서는 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봉이 여기까지 왔다가 올라갈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혹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살펴봤단 말이죠. 소개팅. 어디서 하겠습니까? 카페죠. 네, 처음 봤는데 PC방, 당구장, 나이트 안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요. 그러니까는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카페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기다리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층의 천장과 2층의 바닥 이게 상당해요. 때문에 우리 이 편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래량을 활용하는 걸 했습니다. 괜찮았죠? 오늘은 갭이에요. 갭. 일반적으로는 이런 양봉이 있으면 바로 이 선이죠. 종가선에 딱 대서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이만큼 떠서 출발하는 이런 부분들. 이걸 갭이라고 해요. 갭이 발생하는 이유 많겠죠. 근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갭을 활용하면 그 눌림목, 편차 이런 구간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가격을 나름 도출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3밸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장 이후 내내 밀렸어요.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데 장대 양봉이 뜹니다. 이 장대 양봉이 뜬다? 그 이유를 보자니 장대에 뜨고 눌렸다가 가요. 뭐 이런 자리에서야 사실 여러분들이 세력이 아닌 이상 못 사죠. 근데 저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런 눌림?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래 안 걸리고 단기간 많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자리들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장대 양봉에서. 자, 저 장대 양봉의 흐름을 보자니 사가 갔어요. 근데 보니 보이시나요? 갭이네요. 갭. 맞죠? 요만큼의 갭이 있네요.
자, 편의를 위해서 이 라인, 또 이 라인, 상단과 하단 선을 한번 그어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가격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감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자, 레이즈 옵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내내 제한된 등락을 보이다가 장대양봉이 나오네요. 그 이유를 보니 야, 우상향을 그리네. 이런 자리에서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자리에서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자리에서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 장대양봉에 힌트가 있는 거죠. 저 장대양봉의 흐름을 보니 역시나 갭이 있네요. 갭. 맞습니까? 갭 상단과 갭 하단 선을 쫙 그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온지를 체크해 보세요. 확인이 되시나요? 실제로 다소간의 등락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리들이죠. 2층 카페 천장과 바닥 편차가 커요. 하지만 이 정도의 편차라면은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까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3A 로직스입니다. 상장 이후 내내 제한되죠. 그러다가 장대양봉이 한번 나옵니다. 그 이후의 흐름을 보자니 장대양봉 이후에 이런 움직임, 눌렸다 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퍼센트가 오는 겁니까? 거의 뭐 40~50%가 짧은 기간 안에 그냥 오르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흐름을 봅니다. 갭이 있네요. 갭이 있네요. 지지가 되네요. 그리고 가네요. 실제로 이 선들을 상단 하단을 연결해 보니 어디서 반등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정확한 가격을 도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감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가격 100, 주식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들은 감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유리기판 하며, 네, 그렇죠? 내내 흘러내리다가 장대양봉이 나옵니다. 그 이후의 흐름을 보니 내내 늘어지고 지지부진하다가 눌림 주고 바로 튀어오릅니다. 이게 상한가. 여기 이것도 거의 50%예요. 짧은 기간 안에. 그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봉에서. 역시나 갭이 있네요. 선을 딱 그어봐요.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시자는 거죠. 물론 이게 살짝 많이 이탈했네. 뭐 시장이 나쁘니까 이랬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겁니다. 이 갭도 이 눌림목 어디까지 그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지 우리에게 많은 팁을 준다라는 것.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 정확한 가격을 도출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원리로 히든 종목 하나 선정했습니다. 일봉의 모습이에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장대양봉 이후에 지금 눌렸습니다. 여기에서 팁을 얻어볼 수가 있겠죠? 보니 갭이 있네요. 연결해 봅니다. 이런 자리라는 것이죠.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일 안에 적절한 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거는 위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박스통신망에 오셔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눌림목 기법과 더불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고 싶으시다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스통신망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오늘 김충석 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여러분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